한계를 뚫자. 멘토로 해서 채웁시다. 만시간의 법칙. 같이 공부하는 가치를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A, B에 대한 대칭. 상이죠. 상권에 있죠.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어떤 점 P가 있어. 기준점 A, B에 대한 대칭. 이 점 대칭. 맞아요. 이 수업을 선생님이 최근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수업에서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중에 지금 초등 5학년 2학기 수업하는 친구가 있거든. 이 수업에 여기 접목을 시켰어요. 자, 초등 수업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A, B에 대한 대칭을 내 제자들이 설명할 수 있니? 자, 단순히 외우지만 말고 이 A가 뭘 나타낼까? A 의미는 뭘까요? X equal A라는 직선을 표현한다. B는 뭘까요? Y equal B의 일종의 교점인 거야. 그런데 점 A가 있어. 만약에 점 A가 요점이 있어. 이 점을 x1, y1이라 하자. 이 점 빨간 점을 x equal A에 대칭해봐. 어떻게 가지? 대칭의 정의는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다. 이게 정의다. 자, 요 점 A 프라임의 점 좌표는 이 같은 거리만큼 기준되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x 좌표는 모르지만 y 좌표는 항상 얼마지? y를 한다면, 하트를 한다면 하트 값은 y1과 같지 않을까? 그럼 x 값 봐봐. x1과 별의 합의 절반이 a 아니야? 그런데 2분의 x1 더하기 별 값이 얼마다? a다. 그 2를 곱해. 그런 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별이거든. x1을 빼줘. 빠르지 않지? 별 값은 뭐다? 2a-x1이다. 자, 그러면 a 프라임 점을 y equal b라는 직선에 대칭하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쯤까지 이 a 더블 프라임 점은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대칭 이동된다는 거야. 그래? 이 a 프라임 점 좌표를 네모, 세모라 둔다면 그럼 다른 거 몰라도 별과 네모는 일치하겠네. 그러면 하트와 세모 사이의 관계는 뭐지? 하트랑 세모의 합의 절반이 B 아니야? 흔히 중점이라 부르지. 아, 그렇네. 2분의 하트 플러스 세모가 B다. 2를 곱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세모거든. 빼기 하트를 빼줘. 근데 하트는 원래 위에 Y1이었다, 그지? Y1 그대로였잖아. 그러면 세모가 뭐였어? 2B-Y1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된다고. 점 A를 이동하면 어떤 점 기준점 P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대칭의 정의란다. 점 대칭의 정의. 디딤돌 초등수학 최상위 5학년 2학기 점 대칭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어. 잘 봐. 지금 그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까만색 반반되어 있는 이 도형이 있어. 희한한 도형. 이걸 오목 도형이라 부르는데 도형까지는 아니어도 이 점 A를 이 점 O에 대칭하면 내가 설명한 개념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 라고 얘기하거든. 그렇네. 이 A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대칭 알겠지, 이제? 이 대칭, 만약에 이 점을 A, B를 한다면 이 점을 X equal A 대칭한 후에 다시 Y equal B에 대칭하면 A 프라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점을 가상의 점 B라 할 거예요. B는 점 O를 기준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가? 라고 묻거든. 설명을 쉬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나요? 이 점이 바로 B 프라임인 거야. 그러면 선분 A, B는 어디로 가요?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옮겨지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자, 한 번 더. 점 C가 있어. 이 점 C는 이 점 O를 기점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가? 라고 묻거든. 맞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평생 내게 된다.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한번 보고 복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럼 B 프라임, C 프라임이 바로 BC의 대칭 직선이 되겠네. 이렇게 옮겨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점을 D로 한다면 D도 옮겨지는 거 알겠나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수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CD는 C 프라임, D로 옮겨지지.
그 다음에 DA 이 녀석은 D 프라임 A로 옮겨지지. 알겠지? 이게 점 대칭의 정의다. 근데 이거랑 지금 내가 나타내는 이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A, B에 대한 대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설명. 점 A, B에 대한 대칭하면 좀 전에 X1, Y1이라 했잖아. 자, 외우세요. 자신 있으면 유도 후에 외우세요. X 대신 뭘 대봐지? 좀 떠올려봐. 좀 전에 뭘 대봤지? 유도는 하긴 했는데 부다등 넘어왔지? 뭐 대비했었어? X 대신 여기 X 자리 뭘 대입한다? 2A-X를 대입하는 겁니다. Y 대신 2B-Y를 대입하는 거야. 에? 아니 이거랑 또 다른 거 우리 원점 대칭 한번 설명해 볼까? 구체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원점 대칭의 정의가 뭐였지? 말 그대로 원점인 거야. 0,0. 어떤 점? 만약에 뭐 A가 있어. 4,3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원점 대칭한다는 건 X축 대칭 후. 이 점 뭐가 돼? X축 대칭하면 4,-3이 되지. Y축 대칭해봐. 이렇게 가네. 이 점을 B라 한다면 Y좌표는 그대로고 X좌표는 반대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3. 대부분 아이들이 원점 대칭이면 선생님 그냥 X자리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자리 마이너스 Y 대입하는데요? 라고만 하지. 그럼 이걸 따로 생각하는 거야. 잘 봐. 기준점이 0,0이 되네. 맞죠? 점 P가 기준점 0,0이 되지? 그러면 A자리 뭘 집어넣어? 0을 대입하잖아.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 4 대신 마이너스 4. B가 0이 되잖아. 그럼 Y 대신 뭘 대입한다? 0 마이너스 Y. 그래서 Y자리 마이너스 Y, 3자리 마이너스 Y. 맞잖아. 이게 같이 연결된다니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셔야 수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17일 날 쳤던 고3 수투 문제입니다. 물론 수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고등수학 상, 하, 수원, 수투 다 녹아 있습니다. 싹 다 녹아 있다. 그 중에 하나 점 대칭 하나 설명했을 뿐이야. 이게 머릿속에서 회전이 빵빵빵 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적었지. 별을 3개나 적었지. 우리 학생 기준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 킬러 문항에 부른다. 이걸 던져주면 평소에는 맞아요. 한 2시간 정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8분할 있지. 8분할. 8분할도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대학교 내용인데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다 알아요.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 수투 안에 녹아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원리 수투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없어. 내가 내용 정리해 줄 겁니다. 알았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녹여서 너를 그걸 만들어라. 개념원리 수투 극한입니다. 말 그대로 극한을 배우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함수를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만 익히면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그럼 보세요. y = fx 한번 보세요. 뭐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곡선이 있어. 그런데 얘는 뭐 어떻게 읽냐면 x를 정의역이라고 읽으세요. 정의역. x축 위에 있는 값. 이 값이 이 화살표 있죠. 이걸 다가간다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x값이 a값. 요 x축 위에 있는 a값이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화살표가 보이지? 잘 봐.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화살표가 있지? 이걸 우극한, 말 그대로 오른쪽 우극한이란 말을 쓴단다. 그러면 함수 fx 위에 있는 이 값들은 어디로 가요? 위에서 쭉 따라 내려오지? 보이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된 함수값 책에서는 L이라고 적어놨네. 그러면 함수값들이 위에서 쭉 따라온다고 해서 이거 우극한 값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뭐라 부를까? 그것이 편의상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왼쪽 좌. 그래서 이 함수값들을 위에 있는 점들은 초록색 위에 있는 점들이 쭉 따라 이 화살표 따라가겠네. 근데 두 값들은 빨간색 값과 초록색 값들은 어때? 같아서요, 달라서요? 똑같은 L 값으로 다가간다. 이게 같은 값이라고 해서 수학에서는 뭐라 쓴다? 수렴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다가가는데 일정한 값으로 일정해진다. 말 그대로 수렴한다. 이런 말을 쓴단다.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보면 요걸 읽어내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한번 봐봐. 별거 없습니다. y = c라는 상수함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정의역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거야.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함수값들이 점점 그냥 C로 일정하잖아.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건 봐봐. 여기 빨간색. 정역이 x 이퀄 a로 다가오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함수값들은 점점점 l보다 작어. 조금 크죠? 그 표현을 화살표 대신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단다. l 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는 0 나오죠. 요즘 대학교 올라가면 한 2년 후에 대학생 되지 대학 책 이렇게 돼 있어요. l보다 플러스 0이라는 건 l보다 크다라는 수학적 표현이야. 근데 교육과정이 2015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수학에서는 0이라는 단어를 뺐다. l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이 값은 어때요? c로 다가가는데 그냥 일정하지. 그냥 c인 거야. 그냥 c인 거야. 부호가 없어요. 알겠니? l은 두 가지 버전이라고. 하나는 l 플러스로 할 수 있고, 자, 눈치 빠른 친구도 익혔겠지만 a보다 왼쪽에 다가올 때 함수 극한 값은 어디로 간다? l보다 작아. 작다는 표시를 l 마이너스. 옛날에는 플러스라고 적어놨어. 작다는 표현을 l 마이너스로 적어. 두 가지로 이 그림에서는 l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거의 아주 a에 다가가면 거의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야. 일례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기억나나? 중2 때 배웠죠. 0.9 해서 점 찍은 건 1과 같다는 거 기억나요? 왜 같은지 보여줄까? 이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어떤 수가 있어. 별은 0.999 순환마디 9잖아. 이 순환마디 9에서 9를 소수점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시 소수점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면 좋을까? 이 앞으로 보내려면 10을 곱하면 어떨까? 그러면 10별은 얼마가 돼요? 9.999 반복되네. 그런 후에 좌변에서 빼보세요. 10별에서 별 빼면 9별은 우변 뭐가 남아요? 순환마디에서 다 소거돼서 뭐가 남어? 9가 남네. 그래서 양변에 9를 나눠보세요. 9분의 9 답은 1이 되죠. 이 의미가 지금 요 의미라고. 0.99999인데 그 값이 거의 뭐 같다? 그냥 1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1.9의 땡은 뭐가 같을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안에 극한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함수로 설명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책에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자, 우선 하나만.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봐봐.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LIM은 나중에 쌤 표현에서 이제 필기체로 리미트라는 표현을 쓸 거야. 플레이 다 적어줄게. LIMIT, 리미트. 우리 리미트 한자, 영어 알지? 뭐 제한, 한계 이런 뜻이잖아. 이거 다가간다라고 수학에서 읽으면 돼요. 다가가는 건데 어디로 다가가? x가 a로 다가갈 때 그 함수 fx 읽어내는 거야. 함수 fx가 이 그림에서는 l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근데 이런 표현 말고 실전에서는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다가간다는 말을 쓰는 거야. 이 그림 그대로.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잘 눈에 익혀두세요. 자, 특히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 x가 a로 다가갈 때는 그냥 상수함수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와 같고 c의 상수의 극한은 상수 그대로 놓는다. 이들은 외우지 말고 함수값이 곁들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원리 수투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어떤 함수 fx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유리함수 그리려면 y = k라는 y = k래. x분의 k라는 상수함수래. 유리함수. 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자, 요 그래프 위에는 k가 양수일 때는 자, 쌤처럼 그려지죠? 자, 간단하게 한번 요거 입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런 유리함수 중에 x분의 1이라는 게 함수가 있어. 이 초등 수학이기도 하다. 잘 봐. x가 점점 커진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x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우리 수학을 어떻게 쓰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을 쓴단다. 여기는 없어요. 잘 봐. x 무한대로 가요.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y = x분의 1 위에 있는 함수값들은 처음에는 1 대입하면 1, 10을 대입하면 10분의 1, x를 100을 대입해봐.
100분의 1, 그다음 y값은 1000분의 1, 만분의 1 점점 가잖아. 근데 그 값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은 될 수 없지만 그 함수값은 어디로 갈까? y값들은 0으로 다가가지만 0보다 커 작어. 크지? 이해가 돼? 그러면 좋았어. 그럼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볼게요. 말 그대로 x가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그걸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x가 다가간다.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이 지나잖아. y값은. 마이너스 100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봐봐.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000분의 1. 초등학교 했잖아 이거. 그럼 그 값은 0으로 다가가지만 어때? 커 작아. 0보다 커 작아. 작으니까 0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대려 이게 없는 설명도 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 한번 봐봐. x가 이번에는 0 플러스로 다가가게. x가 1로 가, 그 다음에 10분의 1로 가, 100분의 1로 가, 1000분의 1로 가. 우리 지수함수 최근에 그랬었지. 점점 그랬었잖아. 우리 로그 함수 한번 그려봐봐. 밑을 이루한 로그 함수 x 그래프는 어때요? x가 점점점 0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y값은 점점점 어디로 가요?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에? 자, 이거 밑을 이루한 x 그래프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그렸잖아. 로그 함수 설명할 때는 세 점만 설명했지. 1,0, 2,1,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런데 x가 점점점 0 플러스 다가간다면 함수 값들은 점점 내려가지. 그래서 y값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라고 다음에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그때 점만 찍어서 그래프를 그렸었잖아. 요 개념이 붙어버리면 돼요. 네가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일치된다. 합치된다. 자, 다시 한번 x가 0 플러스로 가. 그럼 y값은 점점 어디로 가노? 무한대로 가지 않나요? 아,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너무 외우지 마.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면 오케이, 정역이 이렇게 다가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함수값들은 점점 어디로 가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제 요거 읽고 넘어갈 겁니다. 이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요 위에 점선이 우리 지금 책에서는 y equal 캡틴 L. 요 밑에 점선 있죠? 녀석은 y equal 캡틴 M. 문맥상 L은 양수, L은 양수, M은 음수겠네. 이 그림에서 x가 점점점 무한대로 갈 거예요. 자, 무한대로 가면 y 값은 어디로 가요? 점점 커진다. y 값 이거 따라 내려가잖아. 어때요? L보다 커 작어. 크네? 아,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캡틴 그러니까 y 값이라 쓸게요. y는 L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좋았어.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정역이 이렇게 다가가잖아. 함수는 이거 따라 올라가겠네. 이 곡선 따라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L 값은 어디로 가요? fx. L 값은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정역이 0보다 큰 값으로 점점 다가갈 때 함수 값은 점점 이거 따라 올라가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좋았어. 이 그림에서 자, 이 그림 처음 하면 좀 낯설어요. 해보면 아무도 아니다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 요 위에 있는 함수값 쭉 따라가겠네. 맞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 빨간 점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그렇지. y값은 m 마이너스 m이 다가가지만 m보다 좀 작은 값으로 다가가지. 맞잖아. 요거 따라 쭉 따라가잖아. 초록색 y equal m 직선보다 좀 아래 있으니까 l m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쓴단다. 할 수 있겠죠? 자, 처음 하면 이게 좀 낯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보고 암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y equal x분의 1과 y equal x제곱분의 1. 자, x분의 1은 초록색 함수입니다. 이렇게 반비례 함수, 초록색 함수고요. x제곱분의 1 함수는 맞아요. 이 값을 그 초록색 위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그림 위에 있는 점에 대한 극한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극한 갑니다. A점이 있어. A점이 X값이 점점점 커지면 Y값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뭐가?
어디로 가요? 잠깐 설명을 잠깐만요. 이거를 대수적으로 잠깐만 어디 가지? 있다. 여기에 자릿수를 조금 늘려볼게요. 한 5자리까지만. 자, 좀 전에는 그냥 그림이 있는 건 그림을 봤다면 이번에 입체적으로 x가 점점 커져요. 봐봐. y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커져요. 작아지고 있지. 이게 바로 그거야. x가 무한 들어갈 때 y는 0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럼 x가 0 마이너스로 갈 거야. 쭉 갑니다. 점점점 0에 가지만 0보다 좀 더 큰 값으로 가면 점점점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어이구 올라가 버렸다.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x 값이 0.04일 때 y 값은 624라는 얘기예요. 그럼 좋았어. x 값짜리가 x가 야, 어디 갔니? x a 어디 갔니? 너 일로 와. 점점점 x가 점점점점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y 값은 어디로 가요? 0을 가지. 0 플러스라는 얘기야. 함수 그대로 읽어놓으면 돼. x가 0 많았을 때는 y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지. 커져버리지. 여기 올라가 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이 빨간색 그래프 y = x 제곱분의 1은 자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개념 원리 수2. 자, 이 페이지 쌤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fx = x 제곱은 좀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알겠지? 그냥 받아들일 때는 y = x분의 1을 제곱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y제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상태잖아. 마이너스 y = x 제곱분의 1 상태잖아. 그 말은 y = x 제곱분의 1을 이거 어디 축 대칭했다? y축 대칭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에이 y축 아니지. y제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x축 대칭이지. 맞죠? 그럼 이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에서 자 봐봐. 요건 봐봐. 0 플러스로 갈 때는 오늘 두 가지가 있다고. 자, 두 가지 버전. 좀 이따 필기하세요. 0 플러스일 때는 x제곱분의 1 어디로 가지? 오른쪽으로 쭉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함수값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지죠? 그래서 이건 무한대다. 그럼 두 가지 하나 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뭘까요? 정의기로 가잖아. x값이 0보다 왼쪽에서 타고 온다는 얘기다. 그럼 함수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그자 플러스 무한대. 그걸 한 방에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래프를 천천히 보는 연습. 하지만 요 y = fx, x제곱분의 1 그래프는 숙지를 좀 해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할 필요 없지만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봐봐. 0 플러스로 간다는 것은 정의역 기준에서 이렇게 다가간다는 얘기지. 함수값은 요 따라 내려가네. 맞아요. 요걸 때는 y값은 들어간다. 마이너스 무한 들어간다. 반대로 0 많았을 때는 정의기를 따라가니까 쭉 따라 내려가네. y값은 역시 0 마이너스 무한 들어간다. 그걸 이렇게 적어놓은 거다. 개념원리 수2 필수예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읽어낸다면 맞아요. y = x분의 1을 어떻게 평행한 거다? x축과 평행하게? 아니죠.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점근선 방식은 뭐다? y =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정도 이거 낼 수 있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 한번 보세요. x가 2로 가요. 2일 때 함수값 어디 있어? 자, x가 2일 때 쭉 따라 내려가면 함수값이 뭐가 지켜요? 마이너스 2가 지키지. 근데 두 가지 표현이 있어. 생략 돼 있지만 첫 번째 우극한, 좌극한.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이 함수 fx에 대한 극한은 2 플러스면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럼 함수값은 위에서 쭉 따라 올라가지.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떻게 적어요? 서술형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적어도 돼요. 좀 작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작지. 그러면 좌극한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다가와. 왼쪽에서 다가와. 왼쪽에서 다가온다. 이 왼쪽에 다가올 때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2에 대한 뭐라 부른다?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한다면
이거 쭉 따라 여기로 가네? 요 위에 있는 점이 따라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1로 다가가긴 다가가지만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어? 크지? 하지만 이 두 값은 거의 같기 때문에 답을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적는 겁니다. 개념원리 수2 필수 예제 1번에 2번입니다. 이 자체로 풀네임으로 지금은 그리기 좀 힘들지. 근데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함수법 한번 그려볼까요? 네, 어떻게 그래요? 분모 x 플러스 3은 놔두시고 분자한 봐봐. 이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슥슥 약분되고 x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 뭐가 그리기 힘든 거예요. 자, 기울기 기울기 얼마? 1. y절편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직선이잖아요. 뭐가 틀렸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알겠래?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대로만 틀리면 틀려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건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멍을 뻥 뚫어놔야 돼요. x를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의 함수값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넣은다면 이렇게 뚫어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은 건 함수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뭐래요? 마이너스 3일 때 첫 번째 우극한 따져볼게요.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가요. 그럼 이걸 fx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3 오른쪽 간다는 얘기지. 그럼 함수를 쭉 따라 내려가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5 플러스잖아. 좋았어. 그럼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 기준에서 왼쪽을 쭉 따라가잖아. 그 함수 값은 이 마이너스 5보다 조금 위에서 밑에서 쭉 따라 올라오겠네. 그럼 함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커 작어? 작잖아. 그럼 두 값은 결국 같아 안 같아? 같기 때문에 요거 임으로 좌우 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 답을 적는다면 어떻게 적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그 fx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좌우 극한 값이 같아야 이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아야 극한이 존재한다. 바꿔 얘기하면 수렴한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질문 더 크게 볼까? 수렴 발사는 뭘로 조사해? 수렴이네. 지금 수렴만 얘기하고 있지만 수렴 뭘로 조사해? 발사는 뭘로 조사해? 맞아요. 극한값의 유무. 그 극한값이라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 두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이게 정의다. 알겠지? 수렴 발사는 극한값의 유무로 판단한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개념원리 수2 필수의 이제 1번은 3번입니다. 우선 내 제자들이 y 콜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래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 스타팅 포인트라 불렀지? 이 점이 2분의 1, 0이라 부른다. 그래프 그리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x가 1로 가요. 1로 가는 거 두 가지 있댔다.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걸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살표를 써서 표현한다면 맞아요. 1 기점에서 정의역 오른쪽에 쭉 다가오는 데를 이걸 우극한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곡선은 이 점을 쭉 위에서 따로 내려오겠네. 어디로 가요?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지. 그래서 1 플러스라는 표현을 쓴다. 두 번째. 그럼 1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초록색 따라가니까 쭉 따라 올라가겠네. 점점 속도를 낼 겁니다. 내가 첫 이론은 시간 좀 많이 걸렸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서만 해석하면 끝! 이 단원이 끝이다. 이게 다다. 더 설명할 게 내가 없어요. 설명 웬만한 거 다 했다. 근데 저건 1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둘 다 같다 안 같다? 같다라고 해서 1만 적으면 돼. 이것도 이 뒤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0 옛날 표현 이런 표현 안 쓴다 요즘은. 예전에 썼었어. 지금은 안 씁니다. 그냥 1만 적으면 끝. 개념원리 수2 페이지 15쪽 필수 2번에 1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게 맞아요. 요 정도 y = x 제곱분의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외워두세요. 자, 갑니다. 대충 설명할게요. 하지만 정확히 그리세요. 이건 그릴 수 있지? 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겠네? 이 그림 그려봐봐. 그림 그리면 x축 대칭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x를 x 플러스 1 대입했다는 것은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원래 점근선은 x = 0 직선의 점근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간다?
x 이퀄 마이너스 1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의 그림을 그릴 때는 점근선을 그리고 그리면 조금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을까. 자,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다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기점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온다는 얘기다. 그럼 함수값은 이 빨간색 쭉 따라 내려가잖아. 이렇게만 해도 사실 답이 돼요. 더 적을 필요도 없단다. 그 fx의 극한값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또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1대라면 적을 필요 없이 근데 홈만 적으면 된다. 그 y값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지만 극한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다. 이 초록색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때 fx를 한번 읽어내 볼게요. 정의역값은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다가온단 말이야. 그 함수값은 쭉쭉쭉 이거 따라 내려가네. 그 답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때 y값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선생님 이 마이너스는요 거의 비슷한 값 아니에요?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같은 수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처음 하면 있는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정해지나? 딱 정할 수 있나? 아무리 장값을 얘기해도 그 다음 사람은 그보다 1 더 작은 수를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건 무한대라는 건 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값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수렴이다 발산이다? 발산이다 라고 적는 겁니다. 수렴 아닙니다. 네멀리 수투 페이지 75쪽.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꼭 지점 몇 콤마 몇? 0,2 개형만 판단하겠습니다. 정밀한 말고 개형. 이 점이 0,2거든. 그런데 지금 x는 어디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 한글로 바꿔야 된다면 x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y값은 점점 요거 따라가지 않나? 이것만 하면 끝이다. 다음에 설명해 준다. 여기서 끝이다. 답은 뭐예요? 그냥 무한대예요. 개념원리 수투 필수에 대해서 3번 문제. 이 그림을 읽어나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y 콜 루트 x부터 시작해 볼까? 녀석을 어떻게 평이동해야 대충 1항은 놓을까? 녀석 어디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지. 맞아요. 설명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 이해가 될까? 이 녀석을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x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를 대입하지. 자, 평행 이동도 모르면 손 들어서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지 말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 못하는 수학 공식이 다음 장에 한 개 나온다. 그것도 대학교 올라가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못하는 수학 공식 없다. 그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빠르게. 대충 그려도 괜찮지만 삐뚤었다고 지우지 마. 그냥 그대로 그려. 이 녀석은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이 녀석이 y 콜 마이너스 루트 x다. 그럼 결국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함수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과 평행하게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이 스타팅 포인트 0,0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5,0으로 간다. 이렇게 그려진다. 맞아. 자, 그러면 이건 기본이고 이제부터 더 쉬워요. 더 쉬워요. x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 플러스 무한대로 간대. 점점 커지잖아. 그 y값은 이거 따라 내려가네. 점점점 내려가서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6쪽 필수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대충 그릴 겁니다. 이 녀석은 보자마자 이 대칭 축방 정식은 1이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다 치자. 좀 찌그러졌지만 요 왼쪽만 그릴 겁니다. 오른쪽만 그릴 겁니다. 왼쪽은 사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x는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따라 쭉 가면 함수가 쭉 따라 내려가네. 답은 무한대죠? 근데 점점 무한대인데 그러면 뭐지 이거? 그렇지. 0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0
플러스. 두 번째 버전은 사실은 정말 그리기 힘든 함수들이 나와요. 이제 미적분 돌아가면 그때는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 들어간다면 함수의 극한 말고요. 그 다음은 수열이라는 게 배운단다. 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있나? 수의 나열. 교육과정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등차, 등비. 예전에는 뭐 개차, 조화, 뭐 피보나치 많았습니다. 싹 사라지고 등차, 등비 딱 두 개 남았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대학 가서 좀 심도 있는 수열을 배우세요. 하지만 그냥 나열해서 푸는 게 미적분에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지? 그리 힘든 함수일 때는요. 그냥 나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이걸 내가 두 번째 버전 보여드릴까요? x 무한 들어가잖아. 첫 번째. x가 만약에 100이야. 생각해봐. 절대값 100 마이너스 1분의 1은 얼마야? 99분의 1이잖아요. 그럼 x에 1000을 대입해보세요. 정 모를 때 이렇게 풀어도 정말 좋은 풀이다. 이게 센스 있는 애들이에요. 기초는 안 돼 있는데 기초가 된 애들보다 더 잘 푸는 애들은 이렇게도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재려 그냥 나열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그런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니까. 1000분의 1이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이런 거라고. 바꾸면 이거 0. 어때요? 이렇게. 알겠지? 근데 나열하면 거의 어디로 가, 이건? 0보다 큰 값으로 가잖아. 거의 0으로 간다는 거지. 개념원리 수2 페이지 18쪽 필수 5번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x가 2 플러스로 가죠. 색깔을 좀 입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현한 여기 있죠? 이를 기점에서 2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에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글로 표현한다면 2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함수는 요 그래프 따라가네. 그죠? 이 값은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디예요? 3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라는 표시를 3 플러스라는 표현을 쓴다. 자, 두 번째. 이 녀석은 2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얘기를 쓸 겁니다. 여기 있다, 그죠? 왼쪽에 다가올 때란 말이야. 그럴 때는 요거 따라 내려가네? 그죠? 이 극한 값은 뭐지? 이건 2,0인데 y 값은 0보다 커, 작어? 그치? 그래서 0 플러스라는 표현을 쓴단다. 자, 세 번째. 그럼 이건 2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두 개 있잖아. 자, 그럼 보세요. 2에 대한 우극한은 1번이잖아요. 그러면 2에 대한 좌극한은 0이잖아요. 이 두 값이 같다, 안 같다? 자, 그래서 3번은 2에 대한 우극한, 빨간색과 2에 대한 좌극한, 초록색이 같다, 안 같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면 된다. 수학으로 쓴다면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그럼 4번 한번 볼까? 다 생각되겠다, 이건. 좀 무슨 말이냐?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우극한, 0에 대한 우극한은 따로 올라가네?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0에 대한 좌극한을 한번 써볼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이렇게 따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네? 값은 얼마예요? 3 마이너스잖아. 이 둘은 같아, 안 같아? 같기 때문에 극한이 얼마다? 3으로 존재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다다. 그래서 극한의 정의는 앞에 책에 이론이 있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쓴다. 개념원리 수2 필수 6번의 2번입니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거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책에는 없지만 이거 둘 다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x가 1 많았을 때도 그려볼게요. 문제 관계없이 잘 봐. 절대값 특히나 잘 봐라. 절대값 진짜 어렵다. 올해 수능에도 최고 난이도 수학은 나왔다. 자, 첫 번째 y1은 x가 0 플러스 갈 때는 어때요? 분모는 양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그냥 넣으지. 자, 그래서 이걸 그려 약분되네. 남는 건 x 플러스 1이잖아. 대충 그릴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리세요. 삐뚤삐뚤해도 괜찮아. 너무 그리는데 신경 쓰지 말고 개형만 판단한다. 이 녀석은 1보다 클 때 그려지잖아. 이건 기울기 1, y절편 1. 대충 이렇게 그려지네. 근데 어떤 범위에서만 그려진다고? 1보다 어떤 범위? 큰 범위만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 녀석은 y는 x 플러스 1 적고요. 맞아요. x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부분만 그려진다.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최첨단 지우기를 이용해서 쓱쓱쓱쓱 싹싹싹싹 지워버릴 거야. 잘 보고 따라해라. 자, 이 구멍 뻥 뚫어 놓을 거야. 자, 그럼 좋았어. 문제 관계없이 잘 보세요. 좋았어.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두 번째 함수를 그릴 겁니다.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물고 넣는 겁니다. 빨랐나? 안 빨랐지? 오케이. 분해 그대로 적는데 약분하면 뭐가 되지? 쓱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 y절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그릴게. 자, 그래서 1일 때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그림이다. 잘 봐.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린 거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책의 1번 문제 한번. 이거 봐봐. 1 플러스면 1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이거 따라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이건 어디로 다가간다? 2보다 커 작아. 그렇지. 그래서 2 플러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한번 봐봐. 이건 봐봐. 그럼 좋았어.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y는 어디로 가지? 1 왼쪽에 다가오잖아. 전문용어로 1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렌지색 따라가네? 이 값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1에 대한 우극한과 1에 대한 좌극한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 모양은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 문제에서는 뭐만 물어봤어? 우극한만 물어봤으니까 초록색과 2만 적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둘 다 물어보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필기를 좀 해두세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20쪽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좀 큰 그림을 그릴 거고 지금 고등수학에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잘 봐. 우리 명제 했던 거 기억나지? 명제. 가정이면 결론에 대한 기억나?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자, 리미트. 큰 그림만 익혀라. 증명 못합니다. 아니, 못 해줄 겁니다. 안 해줄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안 해줄 겁니다. 정의역이 x가 a로 다가갈 때 어떤 함수 fx의 극한이 만약에 알파라 할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gx에 대한 극한값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좀 전에 극한값 존재한다고 했지? 원래는 0 플러스일 때와 a 플러스일 때와 x가 a 마이너스일 때 a에 대한 우극한과 a에 대한 좌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 존재한다라 부른댔다. 맞죠? 마찬가지야. gx도 수렴한다는 건 좌우 극한이 존재할 때라는 거에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명제에서 자, 우선 눈에만 조금 담아두세요. 자, 보세요. 어떤 가정이면 결론이라는 게 있어. 결론은 첫 번째 k 곱하기 fx에 대한 리미트 극한값은 k 곱하기 알파로 수렴합니다. 이거 실수배라 부른다. gx도 마찬가지야. k 곱하기 gx의 극한값도 다른 표현 보여드릴게요. x가 a로 갈 때 녀석은 k 곱하기 베타로 수렴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의 합 또는 차는 다시 합 또는 차는 수렴합니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 실수배 합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네요. fx에다가 곱하기 gx를 할 때 이 극한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한다. 네 번째, x가 a로 갈 때 gx분의 조심해야 됩니다. fx는 베타분의 알파인데 이러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탄생을 분모로 탄생했을 때 그 gx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단다. 뿐만 아니라 베타도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때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낯설죠? 이거 가지고 감정 많이 판다. 내신으로 나올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이 두 가지입니다. 옛날 스타일, 요즘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이 극한 문제 정말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런 거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 근데 학교 내신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꼭 선생님한테 그 성향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내신 스타일인지 수능 스타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소에는 둘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 뒤에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데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잘 봐. 이게 등식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다. 필요하면 셋말 그대로 받아 적어 넣으세요. 잘 봐. fx가 gx보다 작을 때 양변에 극한을 리미트를 씌워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이다. 다시 지금 부동호 돼 있지. fx gx보다 작을 때가 있어. 근데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씌워도 그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증명 못합니다. 미안하다. 지금 안 해줄 거다. 작습니다. 하지만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극한이 같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함수값이 fx가 gx보다 작아. 이걸 함수로 그린다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잘 봐. 어떤 함수 y = fx 이렇게 있어. 어떤 함수 gx가 이렇게 있어. 아니 gx가 위에 있잖아. 자, 대충만 그릴 겁니다. 필요하면 받아 적어 넣으세요. 여기 y = gx라는 함수가 있어. 보라색이 더 위에 있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값으로 다가갈 거야. 여기 x = a인 거야. x로 a인 거야. 다가가는데 그때 알파랑 베타. 이 알파가 뭐였지? 베타가 뭐였지? 극한이잖아. 극한 값이 만약에 같아진다면 어때? 이퀄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gx가 크긴 해. 그런데 그 값이 거의 같아질 수 있다고. 간단한 예를 들면 보세요. 자, y = x분의 1이 있어. 나 y = x분의 2가 있어. 이 두 그래프 차이가 조금 있단다. x분의 1은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된다면 y = x분의 1을 색깔로 좀 입혀드릴게요. 이런 함수라면 조금 더 위에 있어. 이렇게. 맞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간다 생각해봐. 무한대로 가면 이 값도 0으로 가잖아. 이 값도 0으로 가잖아. 그래도 분명히 gx가 더 뒤에 있는 게 오렌색이 더 커. 하지만 두 값은 거의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다시. 얘는 법칙이다. 법칙이다. 한 번만 딱 뒤에서 봐봐. 좀 큰 그림 보는데 다 익히지 않아도 괜찮아. fx가 gx가 뭐 작아. 근데 양변의 극한에 리미트를 씌워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른 얘기는 한데 우리 수일할 때 지수법칙 기억나나? 이거 기억나지?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C의 감마 제곱이 K로 같다면 자, 틀린 거 찾아봐. 이거 수일 과정입니다. 얘도 법칙이라고 했던 기억나지? 양변에 A는 K의 알파 제곱분의 1 맞아 틀려? 그렇지. 왜 틀리지? 뭐일 때 그럼 성립해? 그때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지 잘했다. 목에 핏대를 가면서 설명했던 건데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미치? 양수일 때만 성립해. A가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개념물리 수일 과정에 있다. 지수 파트에 있다. 맞죠? 이거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수학은 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설프게 공부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대충 하는데요. 수학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나랑 안 맞다.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러려면 나머지는 수업하는 건 해주는 걸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너희들이 눈, 코, 입 다 그려내야 된다. 그렇지? 자, 쉬운 내용 아닙니다, 이거. 하나 더. 자, 법칙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잘 보고 따라왔어요. 잘 봐.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와. 근데 fx보다는 크고요. gx보다 작은 함수가 있어. 요 사이에 봐봐. 쌤이 그래프 대충 그린 거 있죠? 요 위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까만색 fx, 보라색 y 그 gx 사이에 이런 파란색 함수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hx는 사이에 함수가 있어. 그런데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씌우는 거야. 똑같이 등식의 법칙이야. 가운데, 왼쪽에, 오른쪽에 전부 다 극한을 씌웠어. 일종의 법칙입니다. 해도 부동의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게 법칙이란다. 잘 봐. 여기에 hx가 있고요. 자, 우선 그대로 적었어. 잘 봐, 잘 봐. 그런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같아진다면 양쪽의 극한값, 이 극한이 같아진다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hx에 대한 극한은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One more time.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Two more time.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선생님 표현상 그냥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experience formation, 경험식이에요. 경험식. 알겠죠? 이걸 고등수학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1학년 과정, 대학 수학에서 증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웃긴 얘기는 그 교수님이나 강사도 이거 설명 안 해주십니다. 내 기억으로는 나도 혼자서 공부했어요, 이걸. 대학 교체 가면 이 책이 있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다. 이 명제로 설명한 거야. 자, 그대로 받아들여. 찰칵 찍어. 찰칵 됐나요? 우선 내가 수시로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요 개념이 더 붙어요. 여기서 한 4개 정도 더 개념이 더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리가 붙어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자, 큰 그림 봐. 어떤 함수 fx와 gx가 알파와 베타로 수렴할 때 가정이면 결론입니다. fx 실수배 합, fx와 gx의 합, 그리고 나눗셈, 곱셈 나눗셈, 이거 가감성제라 부른다. 이 4개를 실수배 가감성제라 부릅니다.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하는 수로 나눠도 극한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대로 잘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그리고 이 밑에 2개는 법칙이란다. fx가 gx보다 작을 때 양변의 극한을 취해도 그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심지어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보라색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 hx라는 놈이 fx보다 크고 gx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양쪽 fx와 gx의 극한이 같아진다면 가운데 있는 극한은 양쪽 끝쪽의 극한값과 같아질 수 있다. 대학교 올라가면 이걸 샌드위치 극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 빵 알잖아. fx와 gx의 샌드위치 가운데 끼에 있는 이 hx는 양쪽 끝쪽의 fx와 gx의 극한값과 같아진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샌드위치 극한. 대학교에서 올라가서 배울 표현이고 원래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개념원리 수투.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 소리냐? 이 문제를 천천히 봤더니 보세요. 셈이 좀 빠른 친구들은 현역 고3들 수능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은 fx를 보자마자 예를 들면 f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올까? 그리고 고민을 좀 하는 거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내지 않을 거야. 누구도 아마 이 방법이 타고 갈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세요. x분의 fx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문제 풀 동안만큼은 그게 어디로 간다고? 2로 가는 거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준식의 분자 분모에 뭘 나눠주면 좋을까요? 굿자, x를 나눠버리세요. 그럼 준식은 가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배하면 3x 마이너스 x분의 fx 분배하면 2x 플러스 5 곱하기 x분의 fx로 수렴한다고. 자, 그러면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을 하는 순간 x분의 fx가 수렴할 때 또는 각 다항식들이 또는 함수가 수렴할 때는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에 분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 들어가야 된다. 극한이 분배 가능해 안 가능해요? 3x 그려봐 머릿속에. 0,0 지나고 기울기 3인 직선은 0에서 극한이 얼마다? 0이지. 그럼 뒤에 이 녀석은 수렴에 가능해? 발산해. 여기 있네. 그냥 2로 수렴한다고. 누가 물어보거든. 그냥 극한의 기본 성질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증명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쓰면 돼. 증명은 대학 가서 하세요. 마찬가지야. 이건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이건 어디로 수렴해? 그렇지. 5곱 2, 10으로 수렴하잖아. 그래,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0 마이너스 2분의 0 더하기 5곱 2. 알겠지? 답은 마이너스 5. 답만 구하면 쉽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